안녕하세요. 7월 11일 목요일 박진영의 핵심만 간단히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국정조사라도 탄핵이 가능하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이 영부인 게이트로서 정권이 문을 닫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당대표인 거예요. 박찬대 최고위원이. 당대표의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처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전환점을 만든 것이 우리 법사위의 활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에서 최상병 해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를 하면서 신범철 차관, 유재훈 법무관의 증언을 끌어냈습니다. 최소한의 증거가 만들어졌고요. 그 뒤에 JTBC에서 이종호 씨 관련 카톡, 단톡방이죠. 그 다음에 녹취록까지 보도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이러다가 김건희 때문에 탄핵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이제 두려움 없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탄핵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가 주도하는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다고 하면은 정파적이라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주도하면은 국회가 주도한다라는 명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들어가 볼게요.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또 청문회를 합니다. 5개 분야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지금 최소 39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39명이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참고인이 7명입니다. 한 50명 가까이 되네요. 47명인가요? 이런 사람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면요, 무슨 이야기가 터져나올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장경태 최고위원하고 방송 끝나고 나눴던 이야기의 핵심이 임성근 사단장과 이종호 씨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이미 이제 궁지에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다라는 방법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럼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이 구명로비 한 사람, 그리고 그 구명로비에 움직인 권력자들, VIP 이른바 그쪽으로 책임이 완벽하게 전가가 돼야 됩니다. 본인이 앞장서서 주도했다고 하면은 이 사건의 주범이 됩니다. 임성근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영부인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임성근 게이트가 아니라 영부인 게이트로 흘러가도록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이게 탄핵이 되는 겁니다. 자, 19일과 26일 날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 꼭 증인으로 세우겠다. 만약에 출석 거부할 시에 동행 명령장 발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근데 국정감사하고 달라서 청문회가 법률적인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불출석했을 때 어떤 처벌 조항이 있는지는 애매한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논란거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론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저는 일단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합의 부분은 이 사람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문회는 법적으로 무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됩니다. 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국민동의청원은 헌법 26조에 있는 국민청원권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 국회는 법률적 절차를 해야 된다는 국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하는 권한쟁의 신청은 정말 윤석열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입니다. 그리고 이 권한쟁의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문회를 합니다. 권한쟁의 신청 결과는 나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냥 윤석열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문회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할까요? 저는 참석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명령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지난번 청문회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관료들의 실수가 유발되고 증거가 노출됐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어넣어서 방해 작전을 펼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주도하면 됩니다. 지난번 보셨던 것처럼 제대로 답하지 않는 증인들은 밖에 쫓아내버리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의사방해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지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19일과 26일 날 청문회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19일 날, 26일 날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절차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갈지 문제는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의 제의 결과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JTBC와 공수처에서 어떤 증거가 좀 더 나올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법사위는 청문회 끝나고 탄핵 소추하기 전까지 특검법의 결과와 언론사의 언론 발표만 지켜봐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법사위의 국정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사위가 아니군요. 이미 국회 전체 특별법으로 청문회가 올라가 있습니다. 본회의 열어서 과반 동의만 얻으면 국회 국정조사는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장이 응해주면 국정조사는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기간은 얼마일까요? 보통 한 달 정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반 찬성과 국회의장 주도의 의결에 의해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에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간을 늘려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이라든가 이종호 씨, 임성근 씨 수많은 증인들을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는 입법 청문회와 달리 법률적 구성 조건이 명확합니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동행 명령에 대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꼭 필요한 시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제안은 사실은 이번에 최혜병 상병 특검법도 제2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 TV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특검이 한 것이 아니고 국정조사가 한 것입니다. 12월 9일 날 2016년 재벌 총수들까지 국정조사에 불려 나옵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박근혜의 경제적 공동체인 최순실에 의해 가지고 이른바 돈을 뜯겼다라는 증언들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 같은 재벌 총수들마저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돈을 뜯겼다라는 증언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옴으로써 박근혜의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이 결정됩니다. 제가 날짜가 틀렸네요. 12월 7일 날 국정조사에 재벌 총수들이 나오고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된 겁니다. 그러면 특검은 뭐였느냐? 한참 후인 2017년 3월 6일 날 박근혜가 형법적으로 범죄자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의 탄핵이 완벽하게 인용이 됩니다. 순서 이해되셨죠? 국정조사하고 탄핵하고 특검하고 헌재에서 인용되고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야당은 특검을 추진하되 투트럭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국정조사를 꾸준하고 섬세하고 완벽하게 해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국민의힘이 분화되고 수많은 증거가 나오고 언론들이 맹폭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정조사로 윤석열 탄핵합시다. 감사합니다.